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4.3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이 어제 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후유 장애인들의 장애 등급을 나누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올해 92살인 강종화 할아버지. 왼쪽 무릎에는 4.3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48년 5월 친구들과 나선 길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느닷없이 쏜 총탄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남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그 활동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처져가지고. 그런데 4.3위원회가 결정한 강할아버지의 보상금은 7,500만 원. 장애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4.3 특별법이 정한 최대치인 9천만 원보다 1,500만 원 적게 책정됐습니다. 불합리한 겁니다. 예. 그 등급을 제라게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예. 내 역시 나가 직접 경험하는데 저는 이제 등급이 없거든요. 4.3위원회는 후유장애인 77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 보상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4.3 특별법에 후유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4.3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차등 지급이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이라는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률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그렇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 텐데. 정부는 지난해에도 보상금을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유족들이 반발하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후유장애인에 대한 보상이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가운데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로 등록되지 않은 생존 수영인 박화춘 할머니가 확인돼 검찰 직권재심수행단이 단독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박화춘 할머니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식들에게까지 피해 사실을 숨기며 한 맺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를 김찬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948년 군경의 강경진 합작전을 피해 밭에서 숨어 지냈던 박화춘 할머니. 집안 제사를 가던 중 군경에 체포됐고 모진 고문을 벗어나기 위해 무장대에 보리쌀 2대를 줬다는 허위 자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꾸로 돌아면 거꾸로 돌아면 답답해가 난 아무것도 헌거 넣으시 난 답답해도 헌거 넣으시 난 거짓말로 썰도 된 아닌 애도 나그런 경의사 풀어줘. 박 할머니는 결국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3살 난 딸과 함께 전주와 서대문형무소에서 10개월을 살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징역살이가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희생자 신고도 하지 않고 가슴 속에 묻어뒀습니다. 미안해 허연 창피해. 그런데 댕겨난 거. 고반 진역 살아난 것도 말 아니야. 질도 곧 던질시나 댕겨줘. 질이 던질시면 던질로 돼. 박 할머니는 지난 4월 직권재심과 보상 얘기를 듣고 74년 만에 평생의 한을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수영인 명부 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박 할머니를 단독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의리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재판마다 무죄 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무죄 받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제주 4.3 당시 군경과 무장대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은 3만 명.
절반인 14,000여 명이 희생자로 결정된 가운데 아직도 신고를 못한 희생자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할머니처럼 아직도 어딘가에서 가슴속에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내고 있을 희생자들을 찾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4.3 비극의 상징이자 진상규명 발단이 된 다랑쉬굴 유적지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소유한 학교법인 이화학당 측이 4.3의 역사적 가치에 공감해 이사회에서 매각을 의결하고 교육부가 처분 허가를 승인하면서 토지 25,000 제곱미터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족회와 관련 기관 등과 의견을 수렴해 위령 공간 시설 등 기본 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6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막됐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현장에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표선면 청년팀의 축구 맞대결. 패스를 받아 차올린 공이 골망을 가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맑은 가을 날씨에 응원 나온 마을 어르신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밖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함께 이제 저희 팀을 응원하는 그 자체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다른 경기장에서는 장애인부 학생들의 육상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친구들과 한 마음으로 끝까지 역주를 펼칩니다. 1등 해가지고 기분도 좋고 완용이랑 같이 와서도 좋고요. 뿌듯합니다. 1등해서. 화려한 개막식에서는 장인이 만든 제주 옹기에 성화가 힘차게 타오르며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 대회가 취소되고 지난해에는 축소 분산 개최됐다가 3년 만에 대면 경기 방식으로 정식 개최된 겁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에는 50개 종목에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선수들은 도내 74개 경기장에서 학생과 장애인, 읍면동과 동호인 클럽부로 나눠 기량을 겨룹니다. 작년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종목별 경기로 열렸던 도민체육대회가 올해 개최 시기를 달리하여 정상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 최대 스포츠 잔치인 이번 도민체전은 모레까지 사흘 동안 온 섬을 스포츠 열기로 달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라산에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단풍 나들이하기 좋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낮에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지역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 동부 지역과 한라산은 하늘빛이 조금 흐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동부 지역과 산지는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한라산 산행하시는 분들은 빗방울에 젖은 낙엽으로 인해서 미끄럼 사고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옷 여러 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과 산지는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16도, 산지는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전 중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들은 무리한 조업 활동은 자제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1월 첫째 주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영화배우 곽두원 씨가 운전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곽두원 씨를 조사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차량에 태워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곽 씨를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 지역 11개 교육단체는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인물을 다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해경청장이 부적절한 회식을 가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인창 청장은 태풍 남마돌로 낚시객이 숨지고 구조대원 3명이 다쳤던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제주 시내 한 횟집에서 21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또 태풍 흰남노의 북상을 앞둔 지난달 2일도 같은 횟집에서 18만 원을 결제했는데 해경은 사전에 약속된 유관기관과의 협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22 제주인권포럼에서 류종성 안양대 교수는 제주 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이 0.15%로 전 세계 평균 7.91%에 못 미친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생물종 다양성 보전 필요성이 높은 가파도와 차귀도, 성산읍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어선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장은 어제 새벽 5시쯤 제주시 삼양 일동항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인 상태로 선원 11명이 탄 어선을 운항하다 갯바위에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신규 노조인 제주도 항만노조가 제주도의 신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허가 거부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